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사이먼 교수님 연구실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백승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CIK의 미국 2.3에 억셉된 KID 34K, A Dataset for Online Identity Card Fraud Detection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어,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실용적이지만 사용자의 신원 확인이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아래 사진처럼 사용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업로드해서 신분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스크린에 띄워놓거나 종이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도용하여 인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개인정보와 금융안전 또한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온라인 디지털 신원 확인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업로드한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신분증 이미지들이 실제 신분증을 촬영한 것인지 혹은 뭐 종이라든지 뭐 스크린에 띄워놓은 것인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KID 34K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기존에는 위에 사진의 이 빨간색 박스처럼 신분증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이제 아래 초록색 박스처럼 신분증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스템 자체에서도 이러한 진위 여부를 탐지하는 부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출력하거나 화면에 띄워 재촬영한 사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고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해당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한 태스크와 유사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신분증들은 실제 사람들의 신분증이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셋을 공개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인공적으로 텍스트를 합성하거나 겐 등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는 등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해서 하는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시나리오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셋도 공개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저희는 공개가 가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으면서 실제 시나리오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신분증에 담기는 시각적 정보는 이제 실제 신분증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미지와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지역 등 개인정보는 이제 한국인이 보기에 실제가 아님을 확인 가능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측 사진의 실제 신분증과 좌측의 저희 데이터셋의 신분증은 종류라든지 혹은 이름과 주소 그리고 사진의 위치 자체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내용은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는 가짜 신분증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에는 샘플이라는 글자가 여기 적혀 있는데 실제 데이터셋에는 샘플 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로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신분증을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조도라든지 혹은 촬영자를 바꾼다든지 등을 고려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레이블을 지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genuine을 진짜 신분증을 촬영했을 때의 상황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각종 태블릿 기기 등 액정이 있는 기기에 신분증 사진을 띄워두고 촬영한 경우 그리고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로 신분증의 사진을 출력한 것을 사용자가 다시 촬영한 경우로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촬영 상황을 반영하고자 촬영 시 핸드폰, 모니터, 태블릿의 다양한 기종을 사용하였고 화면 밝기나 화면이나 출력물에서 보이는 신분증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는 등 환경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기계들의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가 신분증이 이제 진짜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이 분류를 진행하게 될 클래스의 경우에는 리얼과 페이크로 구분을 해서 이제 리얼에는 genuine, 페이크에는 스크린과 프린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신분증만으로만 학습해서 분류를 진행하는 경우와 저희 데이터셋과 실제 신분증을 함께 이용해서 학습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만약 아이덴티티가 같은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분증의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고려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험 시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사용되는 인물의 정보들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 KID 데이터셋은 총 46명의 신분을 바탕으로 82개의 신분증에 37개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45개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36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둘 중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은 각각 35명의 아이덴티티, 아이디 카드 개수로는 70개, 그리고 테스트는 각각 11명의 아이덴티티, 12장의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전체 신분증은 총 34,662장 으로 구성되어 있고 genuine 스크린 페이퍼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저희가 실제로 트레이닝에 사용한 이미지들의 예시입니다. 이제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는데요.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인 주파수 도메인 정보를 추출하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DFT, 그리고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컷믹스와 컷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일부를 한 가지 색깔로 채워서 나머지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컷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일부를 자르고 다른 레이블의 이미지를 같은 위치로 불러와서 두 가지 이미지를 섞는 방법으로 두 가지 모두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으로 5개의 CNN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전 논문 내에서 사용되었던 데스넷과 모바일넷과 함께 주로 블루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즈넷 그리고 이피션넷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의 성능은 각각 저희 데이터셋, 즉 가짜 신분증으로 만든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진짜 신분증으로 만든 데이터 1번, 2번에 대해서 각각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표에서도 순서대로 K-테스트가 저희의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진짜 신분증 1번, 진짜 신분증 2번 이 순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위에 4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분증만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 아래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셋과 함께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에 4줄에 진짜 신분증만 가지고 학습한 결과를 보시면 DFT를 적용한 모델이 실제 신분증에 비해서 더 좋지 않은 실제 신분증에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DFT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오히려 보였다는 점에서 DFT를 사용한 이전 연구보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데이터셋과 실제 한국 신분증 데이터셋이 더 어려운 태스크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DFT를 적용하지 않은 이 리얼 테스트 1번을 보시면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리얼 테스트 2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만약에 또 다른 분포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저희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는 많이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초록색 사각형 부분이 저희의 리얼 데이터 전체와 저희의 데이터 전체와 리얼 데이터의 전체를 사용한 부분이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의 일부와 저희 데이터셋의 전체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먼저 리얼만 사용한 경우인 위에 4줄과 대조하여서 리얼 테스트 1번 같은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만 사용하였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리얼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셋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얼 테스트 2번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저희 데이터셋을 사용한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셋을 절반을 사용한 경우와 리얼 데이터셋 전체를 사용한 경우 두 가지를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한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향성의 차원에서도 저희 데이터셋인 KID34K의 결과가 리얼의 1번, 2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데이터셋이 실제 리얼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시스템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과를 고차원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인 TSNE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 빨간 점들이 진짜 신분증이 genuine 레이블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이 핑크색은 저희 데이터셋이 genuine 레이블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real, 그리고 하늘색 점이 저희 데이터셋인 KID34K가 screen 그리고 paper,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fake 클래스에 포함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제 이 파란 점과 하늘색 점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겹쳐서 보이게 되었을 때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이 빨간색 점과 핑크색 점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KID 데이터셋이 실제 신분증이 분류되는 분포와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아이디 카드의 진위 여부 디텍션을 위한 데이터셋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전 연구들이 실제 신분증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우려를 낳을 수 있었던 것과 대비하여서 가짜 신분증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자 했던 데이터셋입니다. 또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셋으로 신분증 도용 방지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각화 등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셋이 실제 신분증의 분포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저희 데이터셋이 실제 태스크에서도 원활히 동작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생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삼성 SDS와 대시랩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셋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슬라이드에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사분께서 혹시 소개 가능하시면 이제 대략 규모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 신분증이 총 34,662장으로 저희 데이터셋 이름과 똑같이 34K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공개해 주신 데이터셋이 성능이 향상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능이 좋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신분증만의 특징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나라만의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에서 어디에 사진이 있는지 혹은 뭐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정보 또한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이 좋아진 이유는 일단 데이터셋이 실제 신분증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어떤 한정된 양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증강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성능이 향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성능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이제 높은 성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데이터셋만으로도 이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평가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연구를 같은 연구를 하는 다음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이제 너무 높은 성능이라서 어떤 것들을 모델적으로는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을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관련된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CNN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는데 만약에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라든지 혹은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저희가 겐을 사용한 이미지 증강이라든지 혹은 뭐 페이퍼라든지 스크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뭐 플라스틱에 다시 재인쇄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굉장히 할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셋이 혹시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저희도? 네, 마지막에 보여드린 네. GitHub QR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네, 혹시 그 데이터에 근데 그 공개해 주신 분의 진짜 그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만.
사진 같은 경우에는 this person does not exist라는 겐을 기반으로 한 실제 인물이 아닌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한국인의 이름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데이터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젠더라든지 혹은 다양한 레이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실제 인물이 들어가진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